오늘은 손님이 많아야 할 건 되게.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언니 오빠들 화면 오른쪽 아래 빨간 구독 버튼으로 그리고 좋아요도 살짝 한 번씩 눌러줘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언니 오빠들 화면 오른쪽 아래 빨간 구독 버튼으로 그리고 좋아요도 살짝 한 번씩 눌러줘요.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최경우 65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하루는 시작됩니다. 야간 택시 기사로 일한 지 벌써 9년째. 사람들이 잠들고 세상이 조용해지는 시간, 그 시간이 어쩌면 가장 외로운 시간이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5년 전 지병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그냥 없어진 자리가 아니라 늘 곁에 있는데 손이 닿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더 편했으니까요. 누군가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조차 그녀가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제가 서서히 사라지겠구나. 그때부터 전 밤에 나와 운전대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만큼은 조금은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차의 라디오 채널은 항상 주파수가 맞춰져 있습니다. 새벽 2, DJ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깨어있는 분들 괜찮으신가요? 그 한마디면 이 새벽에도 누군가는 저처럼 외롭구나, 그런 위안을 받았습니다. 라디오 사연 속 누군가의 이야기에 웃고 울고 공감하고 그렇게 견딜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사연자,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사연을 보내는 한 사람,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녀의 문장에는 늘 마음이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니 집안 곳곳에서 그 사람의 흔적이 저를 괴롭힙니다. 지금 이 시간 누가 제 얘기를 들어준다면 조금은 덜 외로울까요? 그 글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았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새벽 2시 30분, 5번째 신호등 앞에 멈춰 섰을 때였죠. 라디오에서 그녀의 사연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 옆에 앉아 있고 싶습니다. 말없이 조수석에 있어주는 사람.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시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오른쪽 빈 조수석이 유독 넓어 보였습니다. 조용한 거리, 흩어진 가로등 불빛, 고요함이 갑자기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옆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말을 내뱉자 제 목소리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감정을 방금 꺼낸 것처럼 조수석 쪽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가끔은 빈자리가 제일 큰 존재감을 가진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DJ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마음이 기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허공에 떠 있는 숨을 한번 깊게 삼켰습니다. 적막한 새벽, 경적 소리 하나 없는 신호 대기 시간, 막막함이 아닌 아주 미세한 떨림이 가슴 한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떨림은 사라지지 않고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흔들리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오늘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걸까? 라디오는 다시 말했죠. 이 밤을 함께 지나고 있는 당신, 괜찮으신가요?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한 질문을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리며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자 차는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새벽 라디오 목소리 한 줄에 저는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를 향해 가는 시간. 택시 미터기는 천천히 올라가고 차창 밖의 도로는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승객을 내려준 뒤 잠깐 휴식을 위해 차를 세웠습니다. 주유소 한편에서 조용히 세차를 하고 있는 직원, 그리고 나를 감싸는 기계 소음. 라디오는 어김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혼자 깨어있는 분들 많으시죠? 아무에게도 말 못할 이야기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DJ의 목소리는 새벽 안개처럼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띠링. 휴대폰 화면에 짧은 문자가 떴습니다. 교대 시간에 맞춰 보내온 동료 기사들의 단순한 메시지. 하지만 내 시선은 자꾸 라디오를 향해 있었습니다. 나도 보낼까? 문자를 숨겨둔 마음을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외로운 마음이었는데 그때 DJ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전화 사연 한 분 연결해 볼까요? 지금 용기 내주시는 분께 저희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순간 조수석에 놓인 휴대폰으로 손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손가락이 느리게 화면을 쓰다듬었습니다. 문자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짧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조수석이 텅 비어서 마음도 텅 비어가네요. 별 뜻 없는 척 적었지만 사실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전송, 짧은 기계음이 울리고 메시지는 어둠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정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또 다른 사람의 사연이 흘러나오고 나는 다시 조용한 도로 한가운데에 남겨졌습니다. 자괴감인지 설렘인지 모를 감정이 가슴 속에서 튀어나오려고 했습니다. 내 사연이 읽힐 리가 있나? 별일도 아닐 텐데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띠리리. 손에 들린 휴대폰이 진동과 함께 흔들렸습니다. 화면에는 라디오국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받고 싶다. 말하고 싶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들키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은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걸 받아서 뭐 하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통화음만 조용히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고 차 안이 다시 어둠으로 잠겼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너무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는 마치 또 한 번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소리처럼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라디오 DJ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전화 주신 분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말이 나를 정확히 겨냥한 듯 가슴으로 꽂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다른 음악이 흘렀지만 나는 가사를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남았습니다. 아마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조수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저 비어있던 좌석이었는데 지금은 누군가 앉아야 할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익명 속 한 문장에 이미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조수석을 향한 시선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사연 하나라도,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들릴까 애써 귀를 기울였습니다. 빈 조수석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세월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숨결을 상상하게 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새벽 2시, 오늘도 그 시간입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기타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문자 사연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잠 못 드는 마음, 저와 함께 하실래요? 그녀의 목소리가 천천히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까지, 손끝이 어제보다 더 쉽게 문자창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솔직한 마음이 키보드 위를 흘렀습니다. 한 번 더 전화해 주셨다면 이번엔 받았을지 모릅니다. 전송, 다시 빛바랜 차 안의 조용함, 그리고 곧이어 라디오 DJ의 멘트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전화 연결이 살짝 아쉬웠던 분, 오늘도 듣고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 저희는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였다. 누군가가 내 감정을 알아차렸다. 몇 해 동안 아무와도 깊게 연결되지 않았던 마음이 단숨에 뜨거워졌습니다. 그날은 승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새벽 3시를 지나 외곽 도로를 천천히 벗어나며 나는 라디오에서 흐르는 사연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일일까요? 그 순간 정확히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가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도 그 질문을 하고 있었지. 나는 아내의 사진을 작게 두 손으로 쥐곤 했습니다. 미안함과 다른 감정이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익명 속이라 더 쉽게 흔들리고 보이지 않아 더 가깝게 느껴지고 만나지 않아 더 깊게 스며드는 마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조수석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곡이 나오던 순간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려온 한 문장이 결정적인 흔들림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외로움은 누군가의 숨소리 하나로 치유되기도 하죠. 숨소리 하나, 그 사소한 것 때문에 한 사람의 마음이 살아난다면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 연결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떨림이 손끝에서
심장까지 번졌습니다. 이번에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 걸까? 사람인가, 목소리인가, 위로인가, 혹은 그 이상인가? 정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숨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택시는 천천히 도심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길 위의 가로등이 한 개씩 꺼져가며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 끝나가는 밤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았지만 오늘 밤만큼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같은 시간에 같은 외로움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디오는 마지막 곡을 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시간, 저는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내일도 조수석을 기대도 괜찮다고 그녀가 대신 말해주는 것처럼 나는 조수석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자리. 하지만 그 자리의 의미가 오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빈자리가 더 이상 상실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언젠가 누군가 앉을 수 있는 자리, 그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가끔은 외로움도 누군가를 향해 움직이는 첫걸음일 수 있다고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감정이 아니기를 스스로 안심시키면서 새벽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서는 아직 밤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내 마음속 시계바늘은 새벽 2시를 향해 늘 같은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하루의 중심이 시간이 아니라 목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벽을 달리던 중 가끔은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볼륨을 낮춘 라디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볼륨을 올리면 그녀가 바로 옆에서 숨 쉬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쪽도 피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진짜 이유는 뭘까? 이른 새벽 택시 기사들이 모이는 휴게소에 잠시 들렀습니다. 동료 기사 철수 형이 종이컵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요즘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졌네. 속 좀 안 좋냐? 나는 대답을 삼켰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감정이란 게 다시 움직인다고 말하면 웃겠지. 하지만 웃음으로 넘길 수 없는 떨림이 가슴 어딘가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엔 잠도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려온 그녀의 말이 귀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기다림이 나를 향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잘못된 감정이라는 각성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외로움과 설렘과 두려움이 서로 엉켜버렸습니다. 감정이 이렇게 복잡했던 때가 언제였던가. 아내가 아플 때조차 나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내가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볼 거라고 믿었겠지. 나는 아직도 그 믿음을 저버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언제나 한 방향만 보는 건 아니니까요. 어느 날 새벽 라디오에서 그녀의 사연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잠들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기대고 싶은 마음이요. 순간 조수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누군가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림자 하나 없이 빈자리인데도 묘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휴대폰을 들어 전화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전화를 걸고 벨이 울리는 동안 가슴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또 끊기 버튼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겁이 난 겁니다. 미련, 기대, 그리고 죄책감, 세 가지 감정이 마음 한가운데에서 서로 밀치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결국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마지막 멘트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우리 함께니까요. 그 말이 내 전부를 담은 문장처럼 가슴을 쳤습니다. 나는 라디오국 번호를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했습니다. 새벽 위로 그 이름을 저장하는 순간 나는 돌아가기 어려운 선을 작게 넘은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로 내 마음속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조수석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앉아있지 않지만 이미 누군가 자리 잡아버린 것 같은 이상한 느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만으로도 살아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그 목소리를 기다리며 새벽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새벽 4시를 넘어서자 도시의 불빛들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운행을 마치고 주차장 한쪽에 차를 세운 채 저는 한동안 시동을 끄지 못했습니다. 푹 젖은 와이퍼 사이로 조수석에 들이운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인데도 오늘은 누군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깨어있는 당신, 괜찮으신가요? DJ의 마지막 멘트가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한마디가 온전히 나를 향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방송국 번호가 연락처 첫 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위로 짧은 세 글자, 그러나 그 안엔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손가락이 몇 번이나 통화 버튼 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없는 걸까? 아니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걸까? 어쩌면 조급해지지 않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차창 밖으로 해가 아주 조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밤이 끝나가는 시간. 하지만 내 마음속 새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수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 웃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아주 희미하게라도 대답해줄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감정이 외로운 것만은 아니라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삶 전체였으니까요. 그래서 미안했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감정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미련과 죄책감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일이 누군가를 배신하는 건 아니라는 걸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마지막 광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전파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향해 다시 엄지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연락처 이름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 이 번호를 누르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은 기대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뜨겁게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문을 열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이 조금씩 밝아지는 거리를 따라가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내일도 새벽 2시에 그 목소리를 만날 수 있겠죠.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확실한 가능성이 조용히 가슴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사실뿐. 당신이라면 이 감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